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다시 확진자 수가 최대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로 어제 국내와 글로벌 증시 모두 크게 하락했는데요. 국내 증시는 오늘장도 하락세로 출발한 이후 현재는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22% 낙폭을 현재 보여주면서 2,338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장 이후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0.48%의 상승세로 780선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도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종목들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성 SDS가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영업이익은 6.4%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IT 서비스와 물류 BPO 사업이 모두 호조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상승 출발한 이후 현재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오늘 예정된 삼성 SDI와 삼성물산의 실적 발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오늘 호텔신라 우선주와 삼성물산 우선주는 오늘장도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현대차와 기아차가 오늘장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규모 품질 비용 반영을 제외하면 깜짝 실적이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3%, 기아차 8%대 강세고요. 이와 함께 수소 전기차 관련주들도 함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홍남기 부총리는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비스 R&D 분야에 5년간 7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장 인터넷과 핀테크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장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손실을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챔쇼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댓글들도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이 크게 하락한 다음에 오늘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눈속임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속아가지고 매수를 하시거나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항상 지수가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요. 많이 내려가야지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이 많이 내려갔는가라고 하면요. 아니죠. 이제 하락의 거의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지수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수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코스피에 상승 종목이 많은지 하락 종목이 많은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코스피의 상승 종목이 288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533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2배가량 많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장 초반의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기면서 상승 종목이 682개 그리고 하락 종목은 562개 정도로 약간은 이제 역전이 돼서 상승 종목 쪽으로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지수가 코스닥 차트만 보더라도요.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결국 저점이 무너졌을 때 지난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졌던 이런 저점이 무너졌을 때 결국은 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점이 무너졌다고 그럼 주구장창 내려가는가? 그게 아니라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 살짝의 반등이 조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살짝 반등 나오고 다시 밀려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초악수를 두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리스크를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은 결국 지금은 매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드는 것은 역시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대선이 어떤 식으로 끝날 것인가, 그리고 끝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결과에 좀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문제들과 그리고 사전 투표, 우편 투표 이런 것들 개표까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은 계속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그럼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면 불확실성 앞에서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매도를 먼저 진행을 해놓고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것이 투자의 정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즘은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이래요. 아니, 기관들 왜 이렇게 팔아? 기관들 코스닥 왜 저렇게 팔아요? 아우, 쟤들이 너무 팔아가지고 안 올라가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기관 나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기관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기관 투자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기관에 돈을 맡긴 게 아니라고 한다면 돈을 맡겨서 내 돈 굴려주세요 한 게 아니라고 하시고 주식 투자를 개인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투자하겠다 생각하셨다면은 기관과 정면 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도 결국 여기에 돈 벌려고 들어왔고 돈을 벌려면 매도를 해야 되고요. 불확실성이 있다고 한다면 매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들은 끌어올려 주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란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급 논리에 있어가지고 사줘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내가 내 돈 벌려면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좋고요. 지금 내 돈 벌려면 역시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혹시나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서요. 지금도 아직은 늦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이번 코스피가 2269포인트, 그러니까 70포인트를 무너뜨리게 되면은 저는 2000포인트도 무너질 수 있는 아주 강한 하락세가 한번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 포인트로 잡겠다라고 하신다면은 2270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포인트로 잡고 싶다 하신다고 하더라도 2270포인트가 무너지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거나 지지가 되는 그림이 나왔을 때가 좋지, 오늘처럼 하루 양봉 떴다고 마음에 좀 안심을 하시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괜히 양봉 하나 떴으니까 추가 매수해야지 하지 마시고 떨어졌을 때 2270포인트를 조금 주목해보자. 근데 우리가 코스닥을 보니까 이미 하락은 좀 시작이 된 것 같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조금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잠깐의 반등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라던가 추가 매수는 조금 유의를 해주시고요. 조금은 더 관망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도와 현금화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 코스피가 2270포인트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손절과 추가 매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FST요. FST요. 예, 예.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100원에 15%예요. 네, 25,100원에 비중 15%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네. 한번 추가 매수는 얼마 정도에서 해야 하는 건가 궁금해가지고요. 네, 현재는 2만 원대까지 좀 무너진 상황인데 추가 매수는 언제쯤에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FST 네. 25,100원에 매수하셨는데 추가 한 2주 동안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네. 추가 매수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시청자님들이 이제 제 말 안 듣죠, 그죠? 네, 오프닝 때 제가 분명 말씀드렸는데 지수 몇 포인트에 추가 매수? 2270포인트. 그래서 2270포인트에서 네. 추가 매수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시장이 밀려 내려가니까 FST가 버티나요, 빠지나요? 빠지죠. 네, 그럼 시장이 내려간다고 봤을 때 FST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2만 원, 19,000원, 18,000원의 기준을 잡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장을 바라봐야 돼요. 그죠?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결국에 지금 여름에 해운대 바다, 앞바다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성수기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예. 그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가을부터 해서 겨울까지 가면은 그 바다에 막 바글바글하고 막 수영복 입고 막 비키니 입고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게 비수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주식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어요. 성수기가 있을 때는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는 전부 다, 야, 내가 지금 은행에다 돈 넣어서 뭐 하겠노, 주식이나 하자라고 하면서 돈 들고 막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많기 때문에 거기서 장사를 하면 뭔가 잘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내가 무슨 종목을 들고 있든 어떤 종목을 들고 있든 그냥 빠져요. 그냥 네. 전부 다 팔고 보자 하고 있고 사람도 없거든요. 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FST도 결국 시장 안 좋으면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시장이 하루도 안 올라오고 뭐 3개월 내도록 빠지면 얘도 그냥 3개월 내도록 가요. 10,000원까지도 가고 7,500원까지도 가고 6개월 내도록 빠지면은 뭐 5,000원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냥 FST가 좋든 나쁘든.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FST를 이렇게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비싼 가격에 매수하신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시장이 내려갈 수 있는 상황에서 괜히 이 종목을 들고 있다 보니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FST를 현금 들고 있었으면 이렇게 손실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안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현금 들고 있어야 했던 거예요. 현금 들고 있으면은 손실은 안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장에 무조건 내가 사놓고 기다리고 종목을 사서 기다리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FST는 뭐 실적도 나오는 기업이고 나쁜 기업도 아니고, 시장이 괜찮았으면 최근에 이제 시청자님 매수하셨던 요 자리에서 N자 반등이라고 하는 눌림목 형성이 되면서 반등 나올 뻔 했거든요. 예. 나올 뻔 했으나 뭐가 안 좋았다고요? 시장이 안 좋아.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 종목이 이길 수가 없으면 그냥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가 큰 문제가 생겨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저는 시장이 조금 더 내려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수, 코스피 지수로 다시 한번 차트를 바꿔볼 텐데,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2270포인트가 지난 8월부터 해서 횡보 자리예요. 2270포인트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쟤는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2270포인트에서 반등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227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흐름상에는 한 15,000원이나 15,500원, 16,000원 정도쯤에서 이렇게 반등 포인트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추가 매수를 한다면 그럼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15,000원이. 15,000원이 아니라 코스피를 기억하시라니까요. 예. 네, 코스피 몇 포인트요? 2,270. 276. 예. 따라해보세요. 2270. 2,270. 네, 이 코스닥 종목이지만은 시장 전체 분위기는 코스피 따라가기 때문에 코스피의 2270포인트가 지지가 될 때 한번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 방송 나올 때 그 아침에 시황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죠? 예. 그때 지지가 됩니다. 또는 안 됩니다. 무너지니까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걸 듣고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강조해 주셨듯이 코스피 2270포인트 지지가 됐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전략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넷마블. 넷마블이요. 예, 네. 15% 좀 비싸게 샀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상담했어요. 매수가가 이거 얼마세요? 18만 원에 15%. 네, 18만 원에 비중 15%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지난번에 한번 상담을 드렸는데 네. 12만 원 근접하면은 한번 전화 주시면은 도움을 주시겠다 해서 한번 전화 드렸습니다. 저번에 12만 원대까지 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라고 하셨어요? 예, 예. 네네, 그럼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넷마블이 이제 12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네.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옛날에 아버님들 있잖아요. 퇴근하실 때 보면은 한 6시 퇴근해서 집에 오시면 한 7시쯤 되겠다. 네. 보통은 그래요. 그죠? 네네. 근데 뭐 갑자기 야근이 있으시거나 회식이 있으시거나 하면 어때요? 늦어지죠. 늦어지잖아요. 네. 보통 이 넷마블이, 주식도 그래요. 모든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보통은요. 그래서 넷마블도 보통은 이 12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쯤에서는 반등이 나올 만한 정도로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예. 방금 전 상담에서 제가 뭐가 안 좋다고 했나요?
시장이요? 시장이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시장이 네. 빠질 수 있는데 사서 들고 있는 것도 답답해 죽겠고 현금 들고 네. 있으면 이렇게 안 물리는데 사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도 답답해 죽겠고 지금 시장이 빠져내려가는데 자꾸 내려간다고 걱정하시는 것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더 내려가게 되면 넷마블은 원래라면 보통 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12만 원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네.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현금 들고 있잖아요. 그죠? 네. 시청자님은 18만 원에 사셨지만 저는 현금 들고 있었기 때문에 손실을 안 봤어요. 그러면 넷마블을 네. 저는 어디에 살 거냐? 한 12만 원쯤에 사볼 만한 자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아, 현재 자리에서요? 원래라면요. 원래라면. 예, 원래라면 예. 이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가서 천천히 모아간다면은 넷마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렇게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뒤에 올라와서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서 수익 내는 게 좋지 기다려서 본전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좋은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넷마블도 뭐 18만 원 매수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고생하고 있으신 거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탈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예. 지금은 아닌 거예요. 왜냐? 뭐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아니고 그렇죠. 그럼 시장이 몇 포인트 되면은 사면 될까요? 2270포인트. 그렇죠. 아우, 상담 너무 속 시원해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예. 저도 행복합니다. 맞아요. 227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은 지금 2270포인트까지 가려면 지수가 더 내려가야 되죠. 그죠? 네, 예. 그럼 넷마블도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맞아요. 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넷마블도 적어도 한 5%에서 10% 조금 한 크게는 한 15% 정도가 지금부터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그러면은 그렇게 내려갔을 때 얘는 어디쯤인가 하면은 시장이 여기서 더 밀리게 되면 얘는 한 11만 원이나 10만 원까지 약간 더 밀릴 수 있는 거죠. 아,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면 좋은데 거기를 또 무너뜨리고 내려가면은 얘는 9만 원이나 8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지수가 다 내려갔다 싶을 때 사면 되잖아요. 그죠? 아, 예. 그런데 이런 변수가 있어요. 지수가 내려가는데 넷마블이 더 이상 안 내려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된 걸까요? 이제 빠질 만큼 다 빠져. 맞습니다.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면 돼요. 아, 지수가 네, 계속 내려가는데 얘가 자꾸 안 내려가네. 그럼 이제 얘를 사는 사람이 있나 보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따라 사면 돼요. 예. 그 예.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거고 주식을 분석하는 거예요. 안 어렵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넷마블이 지금은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사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예. 여기서 더 내려가게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구간이 10만 원 정도나 11만 원 정도쯤에선 저는 지수가 밀리더라도 저기선 버틸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2만 원 전화 주셨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빠졌으니까 사실 지금은 대응 방법이 없고 네.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10만 원까지 내려갔는데 시장이 네. 밀리거나 또는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10만 원에 버티기 시작하면은 한 달 정도 지켜보시거나 하다가 전화를 주시면 돼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아, 바로 추가 매수 하지 말고요. 예, 제가 끝까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10만 원까지 내려와도 추가 매수 하지 말고 제가 전화 한번 전화 한 번 더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또 보고 시장이 안 좋으면 네. 더 기다리자 또는 지금 추가 매수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주식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런 판단을 옆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도움 받으셔가지고 탈출 한번 해봅시다. 네, 예, 아주 고맙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거래량이 이렇게 줄면서 내려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거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 짧게 설명해드리면은 많이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어갖고 거래가 체결이 되면 거래량이라고 하죠. 네. 예,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거래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죠? 네. 자, 거래가 없다라는 말은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작다라는 거예요, 그냥. 네. 네, 그걸 이제 해석을 하고 분석하려면 또 많은 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뭐 무료 강연이라든지 네, 이렇게 네.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통 넷마블은 12만 원대에서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시장 하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보셨다가 10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전화 주라고 하셨으니까요. 다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S51. S 오일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4,160원에 30%. 네, 64,160원의 비중 30%요? 예,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매수 매도가 좀
힘이 들어서 지금 어중간해가지고 그래 한번 상담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SOE를 매수하셨는데 이제 매도는 언제 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SOE 64,1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이 종목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SOE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저유가 시대 그리고 유가 관련 제품들, 그러니까 석유에 대한 어떤 수요가 줄어들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SOE를 들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멀리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투자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종목을 좀 잘못 잡았다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크게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멀리 봤을 때는 횡보,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바닥에서 뭐 이렇게 조금은 뭐 횡보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찌됐든 주가가 일자로 옆으로 가진 않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죠? 예, 예. 이런 걸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파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좀 들고 가시면 뭐 지수가 빠지는데도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넷마블 상담에서 말씀드렸지만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기업 가치보다 너무 싸다,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는 여기서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이제 파동상 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지난 전고점 언저리까지는 그냥 시간 따라서 가지고 가시면 그냥 알아서 올라올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 예. 예,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은 7만 원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좋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라올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봤을 때 엄청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본전 또는 7만 원 선에서 그냥 바로 매도하시는데 시간 조금 한번 들여보자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예, 예. 네, 그래서 약간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좀 묻어놓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셨다가 매수가도는 7만 원 선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고요. ENF 테크놀로지요. 네, 네. 48,700원에 10%입니다. 네, 48,700원에 비중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전에 전문가님하고 상담을 드렸는데 네. 35,000원이 되면 어, 추매 가능하다고 전화를 한번 달라고 하셔서 네네. 예, 지금 추매를 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0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해도 될지 다시 한번 상담 도와달라고 한번 요청해 드려볼게요. 네. 네. 네, 오늘 전문가님 나오시기를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네. 것 같은데, 네, ENF 테크놀로지 48,700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제 입이 아파서 그런데 지금 뭐가 안 좋은지 한번 말씀 좀. 시장이요. 네, 시장이 안 2,270포인트. 네. 맞아요. 몇 포인트면 2,270포인트입니다. 네. 이 처음에 상담하실 때 제가 35,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내려간다고? 라고 했죠. 네. 시간 지나니까 내려가죠. 그죠? 네. 네, 왜 내려가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내려왔으니까 내려오기 전까지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문현진 말이. 네. 그죠? 아니 네. 이게 좋다고 해 샀는데 무슨 35,000원까지 내려가? 근데 지금 35,000원 그러니까요. 내려갔죠. 그죠? 네. 또 왜 제가 내려갈 수 있다고 봤는지 알아야 될 건 아니에요. 그래야 배우지. 네. 그래서 뭔가 성장을 하고 배울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 지금 뭐 시청자님 계좌에 혹시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이 있나요? 수익 나는 거는 다 그냥 매도를 중인종. 해버렸어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자, 수익을 그게 하면.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네. 시청자님도 보면은 시장이 조금 불안하고 안 좋다 생각하니까 무슨 종목부터 팔아요? 네. 수익 일단 난 수익이- 종목부터. 네네네. 그죠? 자, 그러면 네. ENF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한번 쭉 보자라는 거예요. 시청자님 이제 48,000원에 사셨어요. 네. 48,000원에 저 고가에 사셨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얘가 48,000원 되기 전부터는 4만 원, 3만 원, 25,000원, 2만 원, 15,000원, 만 원, 저 9,000원까지 내려가 있던 종목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샀던 사람들은 자기 계좌에 수익이 나고 있는 게 ENF 테크놀로지일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시장이 좀 안 좋다고 싶으면은 다른 종목을 사서 물려 있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뭐 할까요? 매수할까요? 매도할까요? 당연히 수익 좀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할 때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인 ENF 테크놀로지를 매도하지 않을까요? 그죠? 네네. 그래서 맞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부터 다 박살나요, 그냥. 아, 네. 왜냐하면 아우 내 종목이 지금 다른 거 물려 있는데 이건 손절을 하려고 하니까는 손절폭이 너무 커, 안 되겠어. 그러니까 수익 난 거부터 빨리 팔아야지, 현금 마련해야 되겠어. 다 그렇게 정리를 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청자님은 그 제일 꼭대기에 매수해가지고 시장도 안 좋은 상황인데 매수를 했으니까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고점에 사지 마세요. 현금화를 하세요. 그냥 현금 들고 기다리면 이렇게 고생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님 말씀을 잘 듣는데 이거는 이렇게 됐어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제 말 안 듣는 것 같은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요, 잘 듣는데. 예, 어쨌든 지금은 얘가 네.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는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횡보를 하고 시장이 괜찮을 때 이야기인데 아, 시장이 안 좋으면은 우리가 뭐 10% 빠질 게 한 20%, 30% 빠져요. 네. 그럼 얘가 지금 보통이었으면 여기가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까 싶은 자리인데 지금 시장 안 좋아서 내려갔으니까 어때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얘도 아까 말했던 코스피 지수 몇 포인트? 2270? 예, 2270. 요거 어디 자막 이렇게 고정 안 됩니까? 2270포인트가 지금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네. 거기까지 내려간다는 말은 얘도 더 밀릴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럼 3만 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좋고요. 2270포인트가 지지가 안 되면 얘는 또 거기서 더 밀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럼 얘는 한 2만 5천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얘가 더 이상 안 내려간다 싶을 때가 얘가 이제 빠질 만큼 빠진 자리예요. 네. 아시겠죠? 그럼 네. 추가 매수라든지 그런 거는 그냥 내려가고 있는 도중이 아니라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일 때 하는 게 좋겠죠? 반등 시작할 때? 아니죠.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 아, 네. 근데 내려가지 않을 때 추가 매수를 덜컥하면 안 되는 게 거기서도 분석과 해석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더라고. 코스피 지수 몇 포인트? 2000. 예, 이 차트 ENF 테크놀로지를 보면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 시장 전체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아, 네. 시장 네. 전체가 계속 팔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네. 그죠? 네. 그러면 ENF 테크놀로지는 아직도 수익 중인 사람들도 많아요. 아, 네. 예, 그런 사람들도 계속 팔고 위쪽에 사서 신용 매물 뭐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죠? 네. 예, 그런 분들도 반대 매매 나올 수도 있고 손절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아, 얘를 보니까 여기까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수를 네. 보세요. 아, 네, 그래서 지금은 2270포인트를 보고 대응해야 되는 자리고요. 얘가 이제 떨어지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진다. 뭐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지켜봤는데 더 이상 내려가진 않는다라고 보여졌을 때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추가매수 네. 하지 마시고. 네네. 네, 그때 제가 사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좀 더 들고 가셔서 코스피 지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추가 매수는 코스피 지수 흐름을 같이 보면서 판단해 보시고요. ENF 테크놀로지 주가가 지지가 나오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그때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무료 강연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지금 시장 뭐 너무 좋아요.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현금 들고 있었다 보니까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겠구나. 지금 아까 봤던 ENF 테크놀로지도 야, 3만 원 정도에서 자리 잡으면 내가 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회는 결국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지 주식을 미리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강연에 내도록 말씀드렸고 방송 내도록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래 그거는 과거잖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 계좌가 너무 갑갑하고 너무 지금 시장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시간 내서 오후 7시면 식사 딱 하시고 할 거 없잖아요. 그때 딱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들어오셔가지고 배우시라는 거예요. 좀 배우시고 제가 왜 시장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길을 알아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지금 오후 7시 오늘 강연 들어오셔가지고 좀 많이 배워가시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온라인 강연에 오늘 저녁 7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현금화 전략의 중요성, 그리고 현재 시장 대응법과 전망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에 올라온 댓글 상담들 중에서 1차로 댓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FA인데요. 매수가가 38,7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뭐 진단할 거 없어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딱히 기다려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요. 지금 이것도 사실 이렇게 차트를 보실 때
이렇게 상승세가 올라오는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오는 계단식 상승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의 단점이 뭐냐면 이 계단식 상승에서 아랫자리 횡보를 하고 있던 이 아랫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하락세로 갑자기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투자하실 때 그런 점들을 약간 감수하고 투자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지금 갑자기 눈부시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결국 횡보 자리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번 지수가 흐름 빠지고 내려갈 때 잘만 버텨준다면 다시 42,000원에서 4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니까 비중 많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를 한번 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코스피 지수 227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무너지면 패닉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한 3만 원, 27,000원까지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좀 더 매수 기회로 잡으시고 지금은 좀 진득하게 기다려야 되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SFA 기다려보시면 4만 원 이상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는 3만 원 이하에서만 고려해 보시고요. 일단 지금은 보유해 보시는 전략 추천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오이솔루션입니다. 오이솔루션은 58,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보유해야죠.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진짜로 제발 안 샀으면 참 좋았는데 시간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그때 사지 말라고 제가 뭐 방송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오이솔루션도 5G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5G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좋지 않다. 내년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단기 급등하면 다 빠질 것이다. 거품 다 빠지고 나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으니 제발 사지 마세요라고 설명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셨어요. 이러면은 방법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이솔루션에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거래량 질문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파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는 사람도 많이 없고 파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 물량을 막 누군가가 손절 엄청나게 하고 있고 다 팔아내고 있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청자님처럼 좀 기다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찔찔찔찔찔찔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4만 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저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4만 원이 추가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다. 대신에 추가 매수하기 전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게 좋고요. 2270 무너지게 되면 얘도 35,000원, 3만 원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 들고 있으신 분들은 걱정이겠지만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야 군침 흘리고 있어요. 지금 저기까지 떨어진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매수 패턴, 매매 패턴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4만 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이때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매수가는 33,000원에 비중은 1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금융주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매도 의견 드리고 싶고요. 일단 31,000원에서 32,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올라오다가 말을 할 수 있는 저항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매도가 낫다. 근데 매도를 하는 상황에서 오늘 약간 음봉을 떨어지고 있다면 저는 오늘이 손절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보다는 오늘 손절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드림텍입니다. 드림텍은 1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들이 제가 현금화를 하셨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안 하신 분들의 이제 뒤처리를 제가 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죠. 다들 고생이실 겁니다. 지금 마음이 좀 힘드실 거고 저는 이제 그런 걸 막아드리고자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뭐 도움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도 10,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추가 매수 지금 아니고 10,000원까지 정도 이렇게 밀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가 낫다 싶고요. 이 기업도 사실 최근에 이렇게 적자가 좀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할 거였으면은 실적이 좋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단순히 테마성으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나도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지수가 밀리면 10,00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기술적 반등 나올 때 탈출 시도를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10,000원 정도 또는 지수가 자리를 좀 잡는다 싶을 때 다시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0,000원 정도 하락 가능성 있다고 하고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8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데일에서도 그랬고 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84,000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9월 말 정도였죠. 저 때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었어요. 왜 매도 사인을 드렸냐면은 뭐 아시는 분들, 제 팬들이라고 하시는 또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 때 팔아라 했던 게 이제 8월 말부터 9월 정도 오니까는 목표가를 자꾸 올렸어요.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을 했는데 제가 이게 매도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갑니다. 역시나 이 증권가에서 나오는 매도 사인 또는 매수 사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반대로 응용을 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결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응용하시면 좋겠고,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또 목표가를 낮추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약간 더 이렇게 줄줄이 하향을 하게 되면, 지금 유한타밖에 안 했는데 줄줄이 더 하향하게 되면 그때가 매수 신호가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 75,000원 정도나 8만 원 정도까지, 지수가 밀리게 되면 얘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하기 때문에 한 더 내려가면 그때 목표가 낮출 때가 추가 매수 기회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75,000원에서 8만 원대 가격대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추가 매수 여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은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전자인증. 네, 한국전자인증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800원에 6%요. 네, 6,800원의 비중 6%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이게 지금 제가 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르고 네, 이제 누가 얘기해서 샀는데 네. 지금 자꾸 내려가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되나 여쭤보려고요. 네, 종목에 대한 분석도 좀 궁금하시고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한국전자인증 6,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잘 모르고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릴 때 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네. 그때 가스레인지 라면 끓일 때가 있었어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라면 끓이다가 집을 태워 먹을 뻔해서 엄마한테 뺨 맞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 기억이 갑자기 나는 게, 네. 그게 그렇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혼날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모르면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식에도 접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만약에 시청자님도 자녀가 있으세요 혹시? 네, 있죠. 자녀가 6살, 뭐 7살, 8살인데 가스레인지 사용법도 모르는데 막 사용하려고 하면은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하면서 막 칭찬해 주나요? 하지 마 이렇게 하나요? 하지 말라고 막 야단하죠. 맞아요.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맞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잘못 만지다가는 나의 소중한 가족, 나의 소중한 자녀가 다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맞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모르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네. 모르면 안 해야 된다 해서 자녀한테 평생 라면 끓이지 마 하나요? 아니면 사용법을 좀 배워서 해라고 하면서 가르쳐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경험도 쌓게 하나요? 공부해서 해야 공부해서 되는데. 해야 돼요. 맞아요. 옆에서 네. 봐주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하는 네. 거야. 엄마가 봐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죠? 네, 네. 자녀 입장에서는 혼자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시청자님도 똑같아요. 나 혼자 주식 할 수 있는데 라고 했지만 옆에 교육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왜 안 됩니다. 이런 건 좋은 자리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는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소중한 자산이 다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자녀가 다칠 수 있듯이 소중한 자산이 다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조금 공부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은 네. 시장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도 5,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한국전자인증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최근에 공인인증서 폐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TV에서 보면 화폐 개혁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 번씩 좀 나와요. 그런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최근에 2020년 5월에 갑자기 급등하고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올라오고 나니까는 지금 할 건 아니네 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공인인증서 폐지? 야 가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나니까 지금 아니라고 알았어 내려갈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간단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 방법 없어요. 공부하시면 돼요. 일단 먼저 공부하세요. 네. 그거가 먼저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탈출하고 싶은데요가 아니라 제 말 들으세요. 네. 공부가 네. 먼저입니다.
공부를 먼저 하시고 이 종목은 5,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은 싸게 사면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비싸기 때문에 싸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기다리는 동안 할 게 없고 내 계좌를 보면서 자꾸 울고 힘들고 하지 마시고 네.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기다리는 동안에. 어차피 기다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먼저라고요? 공부가 공부가 먼저인데. 먼저입니다. 먼저인데가 너무 아니라 다시 합시다. 공부가 네. 먼저입니다. 그냥. 네, 네. 아시겠죠? 떨어져도 괜찮아요. 한국전자인증 떨어져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떨어져야 좋은 기업이에요. 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자동차를 막 외제차 살려고 하는데 한 대에 1억짜리가 1,000만 원까지 떨어지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시청자님이 사고 싶던 가방이 있는데 백 하나가 막 200만 원이었는데 오늘 하루 특가 50만 원 세일을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좋죠. 맞아요. 네. 한국 정보인증도 6,800원이 좋은 게 아니라 5,000원, 4,000원이 네. 좋아요. 내가 미리 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가 아니라 그때 더 사면 돼요. 그럼 매수 단가가 낮춰지는데 그런 개념하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걸 쌓으면 안 무섭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왜 무서워요? 떨어지면 더 좋은 거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음. 선생님, 그거를 5,000원 정도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네. 더 추가로 다 매수를 해서. 전화를 주세요. 수감해서 하지 마시고. 근데 선생님하고 통화하기 너무 힘들어요. 인기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우리 상담 방송 보셨을 때 다시 전화해달라고 했어요 하시는 분들 보셨죠, 그죠? 네, 네. 그건 네. 제가 약속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전화해달라고 했어요라고 하면은 저희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아시겠죠? 아, 대신에 그러면은- 약속입니다. 네. 그때 공부를 네.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저 전화 안 네. 받을 거예요. 끊을 겁니다, 바로. 아시겠죠? 네, 네.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책 그 가까운 서점에 가셔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다리 쭉 뻗고 주무시고 공부부터 하세요. 일단. 제가 이거 감사합니다. 탈출시키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네,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은 5,0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추가 매수 가능할지 다시 한번 봐야 하니까 상담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H 바텍. 네네. 네, 그거 비중 20%고요. 네. 19,750원. 19,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사고부터 누가 아는 사람이 좀 사보래가 샀는데 사고부터 계속 빠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전화 드려봤어요. 네네. 비교적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매수한 다음에 네. 계속 손실이 나셔서 걱정이세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KH바텍 19,75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 종목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아는 분이 이렇게 사라라고 하셨다 하는데 뭐 안타깝지만 그분도 물렸어요. 네, 그분도 추천할 때 아마 같이 샀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물려 있을 거니까 전혀 남 탓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분도 좋은 마음으로 추천한 거고. 그 우리 학창 시절 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어제 공부했는데 이거 야, 이 문제 답 4번이다. 4번 찍으래라고 주변 친구들에게 소개했지만 정답은 3번이었다 했을 때 다 틀린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그거를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자신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맞추게 해주고 싶다. 우리가 친구니까 같이 으쌰으쌰 하자인데 사실 우리 지인들하고 매매를 하시거나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뭉치게 되면 동병상련밖에 안 해요. 같이 힘들어서 너도 물렸냐? 나도 물렸다. 이씨 그래 네 살 때는 그 될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냥 동병상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하고 하지 마시고 주식을 잘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잘하는 사람과 하세요. 아시겠죠? 잘하는 사람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듣더라도 잘하는 사람들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KH바텍은 제가 상담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 하면서 쌍봉 그리고 있다, 쌍봉 그리는 종목 안 좋다 이런 거 절대 사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극구 말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렇게 말렸던 종목을 상담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사지 마라고 하는데 주변 지인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조금 안다고 전문가 인쇄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네, 이건 정말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팩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내가 잘 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만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저희도 매일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그거 조심하시면 좋고 이제 그 이치를 깨달으시길 바라겠고 얘도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라면은 반등 한 번쯤은 줄 때가 됐는데 그런 게 없어요. 시장은 자비가 없어요. 그냥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고 지금은 15,000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3월달 밀릴 때 15,000원 정도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기서 나와 줄지 봐야 되는데 이번에 좀 3월 저 갑작스러운 급락 자리까지 거의 가까워져서 이번에 떨어지면 저는 한 12,000원이나 10,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이었다나 이걸 팔을까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15,000원이나 12,000원까지 떨어진다는 사실을 미래에서 제가 보고 와가지고 무조건 떨어집니다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파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금이 있으세요? 예. 현금이 이거 사신 금액만큼 있으신가요? KH 바텍 사신 금액만큼. 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12,000원이나 10,00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때 더 삽시다. 그때 더 추가 매수하면 돼요. 추가 매수를. 네, 추가 매수라는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탈출하기 위해서 매수가를 확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매수가를 낮추려면은 많이 떨어져야 추가 매수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해야 되니까 12,000원 이하로 빠지면은 혹시나 빠지면 그때 추가 매수하면 되고 제 예상과는 다르게 여기서 반등 나와서 본전까지 한번 와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는 팔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문현진이가 뭐 추가 매수 하자 했으니까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매도 빨리 진행하세요. 네. 그래서 본전 매도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 12,000원 정도 부근쯤 오면 전화를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오르기는 본전까지 가기는 가겠습니까? 지금은 좀 힘들어요. 지금은요? 네, 지금은 좀 힘들어 보여요. 제가 보기엔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이하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손절 고민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해서 나오는 전략 추천드렸고요. 만약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매수가에서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잠시 방금 전에 고려아연의 3분기 실적이 발표돼서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2,6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고 하고요. 현재 주가는 0.4% 소폭의 상승세 보이고 있고 37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경동나비엔이요. 경동 나비엔이요. 네.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1,000원이고요. 네. 50%예요. 네, 4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요. 네. 네, 현재가가 52,000원이어서 지금 수익이 네. 나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목표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싶고. 네네.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를 네. 얼마 정도 잡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경동나비엔 41,0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수익이 나셔서 얼마까지 가지고 가면 좋을지 궁금하신데 어디까지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절반 정도 오늘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죠. 시장도 안 좋은 데다가 지금 수익도 나고 있는 데다가 비중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조금 줄이는 게 좋아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비중을 줄이고 비중이 50%니까 또 비중을 줄여야 되고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주식을 할 때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이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 갈까요를 자꾸 맞추려고 하고 어디까지 갈까요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저도 몰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을 네.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싸게 사면 수익이 난다라는 개념이에요. 네. 한 가지는 그건 확실하더라고요. 제가 주식 공부하면은 해보니까는 싸게 사면은 무조건 수익이 나요. 그래서 경동나비엔도 지금 싸게 잘 사신 거예요. 그죠? 네. 주가가 얘가 지금 2015년 이후로 35,000원에서 65,0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41,000원에 샀으니 얼마나 싸게 잘 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들 지금 시장 빠져서 고생하고 힘들고 할 때 시청자님 수익 나니까 이 매매 방법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다음번에 매매할 때도 이렇게 매매하시고 대신에 이제 싸게 샀으면은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오게 되면은 어디까지 간 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수익선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지난 네. 흔적상 6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절반 정도 지금 매도 의견 드리고요. 네. 6만 원 정도쯤에 왔을 때 전량 매도하셔서 수익 다 챙기시고 더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니다. 이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수익 내라라고 양보하세요. 네. 그럼 네. 6만 원이 언제쯤 될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욕심 못 버리셨네요. 지금 파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6만 원까지 네. 올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안 올라가고 얘가 49,000원, 48,000원 내려가면은 문현진이가 6만 원까지 간다는데 더럽게 안 올라가네.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떨어지게 되면 그냥 다 정리하시면 돼요. 네. 수익 났잖아요. 네. 그래서 네. 49,000원 밀리게 되면은 비중을 또 절반 정도 더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네. 네, 네. 6만 원까지는 감사합니다. 최고 목표 간 거니까 욕심내지 네. 마시고 오면은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네. 네. 네, 수익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오늘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목표가 6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모레G인데요. 매수가는 54,4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아요. 뭐 저는 사실 아모레 관련주 사실 거면은 아모레지보다는 아모레 퍼시픽이 낫다라고 뭐 수십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뭐 아모레지를 사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 당장은 뭐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쁜 기업은 아니고 역시 실적도 나름 선방 잘 해주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중국 관련 이슈도 역시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들고 간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들고 가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과 여러 가지 기대감, 모멘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다. 싸게 더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아닙니다.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좀 지수가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그냥 보유 빠지면 4만 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으니 그때 추가 매수 계획을 짜시는 게 좋고 지금은 내버려 두라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보유하시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4만 원대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은 22,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을 아직까지 주시는 건 조금 제 이야기를 진짜로 안 듣는 거죠. 좀 들으셔야지. 방송 보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만 듣고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돼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추가 매수는 좀 더 기다리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현재 자리에서 역시 15,000원 정도에서 12,000원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죠. 설마 거기까지 지금 내려가겠어 싶겠지만 내려갑니다. 이 15,000원에서 12,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좋다. 지금은 그냥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15,000원에서 12,000원대에서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은 보유하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은 9,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오늘 뭐 상담 보시는 분들은 공통점을 느끼셨을 거예요. 시장이 괜찮고 위에서 횡보하고 있을 땐 제가 손절해라, 팔아라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오늘 제가 팔아라는 이야기 거의 안 하고 있죠. 들고 가라라는 이야기 하고 있죠. 전 내려갈 땐 들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내려갈 땐 들고 가서 나중에 이제 다 내려갔다 싶을 때 더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현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들고 가는 수밖에 없고 손절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6,000원까지 밀릴 수 있으니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대응을 좀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보유 의견 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다른 전략은 6,000원대에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테스나입니다. 테스나는 4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얘는 뭐 지수가 반등 나와도 탈출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손실 없이 나오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고 너무 고점에 사셔가지고 일단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32,000원, 3만원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좋고 추가 매수를 해서 나올 수 있을지는 그때 돼서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고가신 데다가 여러모로 좀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3만원짜리 자리 잡는 거 보고 대응하자. 지금은 3만원까지 왔을 때 체크해보자는 전략을 드릴게요. 네, 어느 정도 손실은 감수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3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CJ 시푸드입니다. CJ 시푸드는 4,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이신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4,900원이면 이거는 뭐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수익 날 때 사셨다면 반성하시고 떨어질 때 사셨더라도 반성하세요. 그냥 무조건 반성하세요. 이거는 이런 거 사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 당장에 빠져 내려가고 있는데 너무나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죠. 일본의 후쿠시마에 뭐 오염수를 배출하네 마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애국주다 뭐 수산물을 국산기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막 급등한 게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테마주를 잡으실 때는 뭐 미리 샀는데 그런 테마에 내 종목이 엮였을 때 감사합니다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걸 굳이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고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조언 드리고요. 지금은 일단 뭐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혹시나 이번 주 중에 갑자기 슈팅 나오면 본전 정리하시고요. 밀리게 된다면은 손절이 가능하시면 4,400원 손절 의견 드릴 거고요. 가능하시지 않다, 내가 손절 너무 큰 것 같다 생각하시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3,500원 정도까지, 4,000원 이하 정도까지 밀렸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는 4,300원 제시해드렸고요. 4,000원 이하까지 내려갔을 때는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크리스탈 지노믹스입니다. 22,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얘도 일단 보니까 거래량 없이 그냥 쭉쭉쭉쭉 시장 안 좋으니까 밀려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면은 역시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12,000원 정도까지나 10,000원 정도까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12,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해도 되는 비중을 가졌으니까 그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거나 문의를 다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2,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시니까요. 다시 한번 상담 요청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크리스탈 지노믹스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